여러분, 이제 목표와 디자인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정하기를 하기 전에 삼행시를 한번 읊어볼까 합니다. 비행기로 삼행시를 지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하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또한 삼행시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행시는 제가 아시는 그 CEO 분께서 직원들과 함께 외치는 삼행시라고 합니다. 이분은 국내에도 3개의 그 제조 공장을, 회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중국에도 하나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중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목표는 항상 내가 아닌 타인을 살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하며 기적이 일어난다 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목표를 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비행기로 삼행시를 읊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싱킹 과제 목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팀 프로젝트 과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 과제 목표예요. 이것은 팀별로 수행해야 할 문제의 솔루션 찾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 사례에서 무지개식판 사례에서 잔반 처리 문제 해결이 이 팀별 수행해야 할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무지개식판을 만들게 되었죠. 과제를 정하는 그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과제 부여 방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팀별로 스스로 찾기. 그래서 팀별로 스스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고, 또 2번째는 스폰서가 주는 과제 진행하기인데, 스폰서가 주는 과제를 진행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팀별로 스스로 찾기 과제를 진행했던 게 전북대학교의 소상공인 플라워랩 인지도 제고와 매출 향상 문제 해결이 있고, 스폰서가 주는 과제 진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광주시 사례 주택가 원룸촌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사례가 스폰서가 주는 과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목표 사례 개요를 보면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는 우리 교재 6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 사례하고 전북대학교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해결, 디자인 싱킹으로 어떻게 과제를 정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감 사진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작년 1월 16일 날 그렸으니까 1년이 넘었네요. 네. 이 교감은 가슴에서 불이 켜져야 되고, 가슴에서 불이 켜진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어디 머리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팀플은 이렇게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서로 통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팀 프로젝트는 이제 처음이지만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디자인 싱킹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얼른 코로나19가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텐데 상황이지라 그렇지 못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 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개요라는 것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위한 의사소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지금 과제를 정하지 못했잖아요. 과제를 정해서 어떻게 디자인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개요는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 개요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디자인 개요는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디자인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스폰서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스폰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네, 정확하게 기록해 보는 거죠. 또 팀이 이루어야 할 항목, 목표, 자원, 일정 이런 것들을 디자인 계획에다 적어 놓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디자인 계획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길잡이가 될 수 있는데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숲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고 종류가 많은 나무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벌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숲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디자인 개요라고 합니다. 디자인 개요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보조 도구이지 실제 본 도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 개요는 숲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록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요 작성 양식은 이렇게 8개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책에 나온 건데 디자인 싱킹 경영을 바꾸다를 쓴 진 리드카나 팀 오길비가 만들어 놓은 건데 김영숙 대표님하고 봉현철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범위, 탐구과제, 목표, 고객, 조사 연구 계획, 기대 효과, 성공 지표, 프로젝트 계획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디자인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개요 작성 요령에는 이렇게 제가 핵심 키워드로 작성 요령을 해놨으니까 작성을 하실 때 이런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팀원들이 모여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팀 프로젝트 개요는 목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도, 범위를 정하는 건데 접근 방법이라든가 지역 설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과제의 요소 및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고요. 탐구 과제는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어떻고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수혜자는 누군지를 탐구 과제로 정해보는데 이것이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의 핵심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타깃 대상으로 목표 고객을 설정할 건지 이것도 정해주시고 또 조사 계획,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디자인 싱킹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관찰을 할 건지 인터뷰를 할 건지 질문을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 또 어떤 문헌들을 확인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가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는지 적어보는 거고 거기에는 내용으로는 어떤 기회 발견이 있고 어떤 목표 향상이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지표는 이해 관계자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잠재 니즈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표를 잡아 놓으시면 되고 프로젝트 계획은 얼마큼 할 건지 몇 명이서 할 건지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 기록해보면 디자인 계획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디자인 계획 작성 요령 핵심 키워드로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디자인 계획 여러분들이 실제 작성했을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디자인 계획 작성 시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은 잠시 후에 각 항목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계획 작성 시 좋은 질문 8가지 각각 항목에 따라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계획 작성 A씨 책에 나와 있는 전북대 경영학과 플라워랩 사례하고 또 디자인 계획 광산구청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계획은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는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계획 작성,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질문이 있었죠?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추구해야 할 기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 계획가 작성이 됐으면 엘리베이터에서 10초 이내에 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상대가 그런 거예요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프로젝트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에서는 궁극적으로 매장의 매출과 고객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프로젝트 개요를 작성을 했었고 광산구청에서는 깨끗한 원룸초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의도나 또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질문은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의도와 범위를 정하라고 했었고 프로젝트 범위의 그 바깥 행동들은 또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내서 의도와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다섯 번째,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존의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의도와 범위를 정했었습니다. 전북대 그 플라워랩에서는 플라워를 구매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래서 그 플라워 사는 고객을 플라워는 실제 드라이 플라워를 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관찰조사도 하고 직접 경험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주요 기회가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기념일, 용돈 받는 날, 매장 앞을 지나가는 방향, 경장 매장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실제 의도 범위는 이 위에 거는 그 밑에 탐구과제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기념일, 용돈 받는 날, 매장 앞을 지나가는 방향, 경쟁 매장 등에서의 그 범위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구청에서는 가장 심각한 지역을 좀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불법 투기 현상 분석을 좀 해보고 또 여정지도도 좀 만들어보고 고통점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좀 도출하자라는 것을 의도 범위로 정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탐구과제였어요. 질문은 연구조사를 통해 답을 구해야 할 핵심 질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해관계자의 니즈, 또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는 방식 중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탐구 과제를 탐색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해결안이 성공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들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탐구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전북대에서는 그 RIP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탐구 과제가 나왔고 광산구청에서는 불법 투기하는 사람 누구이고 어떤 인구 통계적 또는 심리적 통계 특성을 지닌 집단인가 그들의 고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 과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목표 고객에 대해서는 타깃 대상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인터뷰 했었을 때 목표 해결할 수 있을지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보는
타깃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사 연구 계획인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누구를 인터뷰하고 관찰할 것인가? 해결 방안이 성공하기 위한 기준이 될 만한 기존 문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전북대 플라워랩은 단골 고객을 인터뷰한다, 고객 관찰한다, 가게 대표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터뷰한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 계획에서 조사 연구 계획의 그 항목들로 나왔습니다. 광산구청에서는 원음촌 거주하는 주민 3명에서 5명, 마을 주민을 관찰하고 인터뷰한다라는 그 조사 연구 계획을 세웠었고, 동주민센터에서의 그동안의 결과들을 확인하고 인터뷰한다. 이것도 조사 연구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 결과물인데 디자인 계획을 작성한 여섯 번째 기대 결과물은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팀은 어떤 궁극적인 결과 상태를 기대하는가? 전북대 플라워랩은 경쟁 매장보다 플라워랩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기대 결과물이었고, 광산구청은 아이디어 실행 이후에 불법 쓰레기가 투기 감소, 이 투기 감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민들의 그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을 기대 결과물로 잡았습니다. 특히 광산구청에서는 실행 계획이 그 자체적으로 선정돼서 다른 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때 기대 결과물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공 지표예요. 어떤 지표와 방법으로 성공을 측정할 것인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를 결정짓는 것은 이런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북대 플라워랩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디자인 계획을 작성을 했다고 해요.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인구 통계적, 심리 통계적 특성을 잘 해석했는가? 또 그들의 고통과 니즈를 정확하게 발견했는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알맞게 개발했는가? 유입 고객의 증가와 고객 점유율의 증대로 이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성공 지표를 잡았고, 광산구청은 개발 제작한 도구와 결과물들이 품질이 우수한가? 또 파일럿 테스트 결과 불법 쓰레기 투기가 감소하였는가? 실제 성공 지표는 이렇게 광산구청처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해결했다. 이게 성공의 가장 큰 지표가 되겠죠. 여덟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이 프로젝트 개요에는 어느 기간, 몇 명이서 어디서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전북대는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주 3시간 수업에서 이루어졌고 팀 활동으로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팀 활동은 3명도 있고 6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청 불법 쓰레기 투기는 6명이 구성된 팀이 3개월 동안 월 3회 정도 회의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디자인 개요가 끝났어요. 디자인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실제 디자인 개요를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이론적인 걸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남이 해놓은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의 과제를 가지고 실제 해보면 이해가 확실히 높아지겠죠. 네, 지금부터는 과제를 가지고 디자인 개요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는 NG토로 해야 된다는 거 첫 시간에 했었죠. 네, 이제 과제를 공유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과제를 할 수 있는 과제명을 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 진짜 본격적으로 팀원들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 사업은 하동군 마을의 인구 증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에요. 이거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수업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마을의 인구 증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동군 마을 인구 증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A입니다. 여러분들이 팀끼리 이제 10명, 9명, 11명 팀들이 있죠. 팀들이 이제 수행할 과제에 대해서 NGT를 실시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해서 그 의사결정에서 하나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쭉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거는 NGT 하는 방법이에요. 멀티보팅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 뭐였어요? 1인 N표제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6명이어서 1인 2표제로 투표를 한 A씨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미스터트롯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인구가 증감을 하겠다. 아니면 시니어 주택 만들기 주택을 만들면 인구 증감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청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면 마을 인구 증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각각의 아이디어,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벽에 붙이든 바닥에 붙이든 다 공유를 한 다음에 멀티보팅을 하는 거죠. 멀티보팅. 예, 한 사람이서 2개 내지 3개 표를 선사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별표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그러니까 한 사람이서 3개를 하면 뭐 미스터 트로트 할 수 있고 시니어 주택 만들기도 할 수 있고 청년 행복한 만들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디어도 있겠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할 때에는 한 표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군데. 그래서 한 사람이서 3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전체 참여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그 투표수가 의사결정의 1순위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이제 그 디자인 싱킹의 그 디자인 계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그 과제 해결해서 결과물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까 투표로도 했지만 의사결정 그리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실행 가능성도 높고 효과성도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프로젝트 과제가 뭐라고요? 하동군 마을의 인구 증감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팀원들과 하동군 마을의 인구 증감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다수 투표 또는 의사결정 그리드를 활용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고 가장 성과가 높은 의견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강의한 참하시면 이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마을의 인구 증가 대안의 디자인 계열을 양식에 맞춰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의견이 결정되고 선순위가 결정됐으면 하동 이제 그 디자인 계열을 작성을 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의 명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거 반드시 팀원들과 함께 디자인 계열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디자인 계열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기록하면 분명히 디자인 개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팀마다 찾으셔서 반드시 이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 명을 정하시고 그 디자인 계열을 작성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계열 작성하는 양식 다시 한번 프로젝트 계열 이렇게 넣으시고요. 의도, 범위, 제약, 목표, 탐구 과제 이런 것들을 꼭 작성하셔가지고 오시고요. 이 디자인 계획을 작성하시고 다음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 공감, 페르소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명을 정했으면 그 프로젝트 명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어떤 페르소나를 정해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인터뷰해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동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객 공감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페르소나와 고객 공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쉬움과 이 뭔가 좀 허전한
뒤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밴드가 개설이 되면 반드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